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1의 총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느라 정말 너무 뭔가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시간들 겪었을 텐데, 그래서 집에 가서 몸살이 나진 않았는지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이겨내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난 그 풀이가 너무 궁금하다 해서 한번 듣고 싶은 친구들, 또는 아니면 아예 예비 고3인 친구들이 많이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경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평 한번 보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잡는 것에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수능은 일단 좀 예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했잖아요. 6월과 9월을 거치면서 6월은 너무 쉬웠고 9월은 쉽긴 쉬운데 그래도 여기서도 변별이 되네, 이런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9월이 원체 쉬우면서 거기서 적절히 변별을 해내는 그런 어떤 능력치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많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예년의 어떤 경향성을 보면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학생들의 실력도 더 쌓이게 되고 또 어떤 재수생, N수생들의 유입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을 변별해내려면 아무래도 11월 달에 보는 수능 시험이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난이도의 가중치가 이번 2024 수능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명과학뿐만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다른 과학 과목 또는 다른 탐구 또는 다른 국영수까지 포함해서 영어는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9월 모평에 비해서는 많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시험 자체가. 자, 그리고 근육의 수축에서 9월 모평 변형 문항이 출제됐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일단 9월 모평에서 나왔던 그 문항 자체가 예전 기출문항이에요. 평가원 기출문항, 9월 모평에서 나왔던 그런 기출문항을 변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예측을 했었냐면 예전 기출문제를 조금 가공해서 냈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좀 샅샅이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항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됐다는 거. 물론 조금 디테일은 달라졌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그 해석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이 굉장히 좀 허를 찌르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좀 독특한 새롭게 좀 배치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비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에서 변별을 할 수 있는 파트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흥분의 전도,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5단원에서는 방영구법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흥분의 전도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근육의 수축, 예전에 봤던 그런 어떤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5단원에 있던 방영구법이 출제가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ABOC 혈액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나오지 않은 지가. 그래서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이거 뭔가 낼 수 없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방심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번 수능에서 그 문항 못 풀었을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당황하다 보니 접근을 못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 그리고 쉬운 문항들은 확실히 쉬웠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2문항 정도, 가계도 문제, 그 다음에 염색체 비분리 문제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해석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쉽다고 해서 방심하고 천천히 풀었던 친구들은 뒤에서 시간 확보를 못했을 거고, 앞부분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뒤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풀자 하고 시간을 제대로 남긴 친구들은 이 문항들을 만약에 둘 중에 한 문항이라도 맞춰도 지금 이제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항에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내서 확실히 상위권을 쟁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 수능은 9월 모평보다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공부가 그 정도 더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어렵게 내야 하는데 거기서 필요 이상으로 더 어렵게 내진 않고 적절히 변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난도를 올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문항에서는 요즘의 문항 말고 좀 한 3, 4, 5년 전에 출제가 되었던 그런 형태의 문항들도 좀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기출문항을 열심히 분석한 친구들, 그 다음에 연계교재를 잘 풀어본 친구들,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효과를 봤을 거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원별 문항수를 보면 지금 1단원, 2단원이 두 문항씩이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원에서 그 문항수가 늘었다는 거는 전체적인 난도가 아무래도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보통 8문항씩 출제가 됐던 3단원에서 한 문항이 줄어들면서 앞부분으로 그 문항수를 넘겨주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단원별로 한번 볼게요. 1단원은 9월 모평에서 탐구가 빠졌었어요. 선생님, 그래도 이 지금 9월 모평에서 빠졌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번에서 생물의 특성은 5단원의 그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부분, 그래서 생물들의 상호작용 부분, 그래서 5단원의 내용과 조금 통합적인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1단원에 있지만 아무래도 5단원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단원은 물질 대사와 에너지 섭취 소비 나왔는데, 지금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 관련된 것은 대사성 질환도 보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얼핏 봐서는 2단원 방심했는데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오네 하는 어떤 뭐 그래프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찬찬히 꼼꼼히 읽기만 했다면 풀어내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당황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단원을 보면 이번에는 그 전체적으로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연계교재랑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 어떤 항상성 조절 부분에서 한 3문항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6월 모평을 보면 혈당량 조절 한 문항, 그 다음에 티록신 분비, 이게 이제 항상성 조절 파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티록신 분비 조절,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에서 3문항이 나왔고, 보통은 뭐 음성 피드백,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체온 조절, 이 4가지 주제 중에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삼투압 조절과 그리고 여기서 음성 피드백, 티록신 분비 두 문항이 출제됐다고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혈당량 조절의 내용이 여기 2단원에 있던 물질 대사 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항상성 조절 부분이 한 2.5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는 체온 조절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빠졌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많이들 좀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9월 모평에서 그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힌트를 좀 많이 줬죠. 6월에서는 너무 쉽게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9월에서는 적당히 그래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 하지만 막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연결이 되더라도 많이 어렵진 않을 텐데 완전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예측했었고요. 딱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근육의 수축은 9월 모평에서 우리가 아마 9월 모평에서 그 문항을 봤을 때 못 풀었던 친구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 있었겠죠. 근데 내가 못 풀었던 문제를 지금 9월 모평에서 나온 자료니까 다시 나오진 않겠지 하고 완전히 버리고 오답 정리를 안 했다면 이번 수능에서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오답 정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ABO식 혈액형 문제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어작용에 지금 질병과 병원체가 같이 포함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통은 두 문항으로 구분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질병과 병원체 한 문제, 그 다음에 방어작용, 여기서는 질병의 진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질병과 병원체 한 문제, 방어작용 한 문제.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서는 방어작용에 두 문항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다른데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ABO식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면서 여기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얘네 둘이 방어작용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단원에 소단원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문항으로 나눠서 출제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에서 지금 나머지 4문항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13번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의 모습과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상대량,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와 어떤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 관계인지를 자료 해석을 해서 찾아내는 문제도 있었는데 굉장히 쉬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쉬웠다 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날이라서 긴장감이 더 더해지고 그다음에 다른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수월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그 문항들을 풀어본다면 선생님의 말뜻이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항들이었고 17번, 19번에서는 여기서는 변별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두 문항 출제가 됐으니까 이따가 해설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단원에서는 생태계 구성 요소, 천이랑 물질의 생산과 소비 나왔는데 이 8번 문항이 좀 과거 형태의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손 댔을 거고 물질의 순환, 탄소순환, 질소순환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는데 마지막 20번에서 숨통을 확 틔워주는 19번까지 푸느라 정신이 없었던 친구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도 풀어낼 수 있는 문항으로 20번에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계 문항에 대해서 많이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니고요. 얼마나 체감률을 높여서 연계를 했는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우리 수능 7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1, 2, 3, 신경세포체 위치, 그 다음에 신경전달물질, 어디서 그 마지막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종류, 그리고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가 이 표의 형태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우리 수능 완성에서 배치가 똑같죠. 형태가 거의 같은 문제. 그래서 이번 수능의 어떤 핵심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연계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대놓고 연계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풀어봤다면 뭐 너무 쉬웠겠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그림을 주고 분석하겠던 그런 문항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했다면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이번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서 해석해서 가나다에 대해서 뭐 우열관계 뭐 이렇게 해서 확률 계산하는 그런 문제 나왔는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수능 완성에 있었죠. 심지어 이 수능 완성에서는 우열관계 정도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파악하도록 문제를 냈는데 이 형태를 그대로 따르면서 수능에서는 우열관계 완전히 다 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난도를 낮춰서 연계를 한 그런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도를 좀 높여서 가공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17번의 비분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수능 문제, 그래서 이 수능 문제와 이따 보여드릴 연계교재 문제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가나다 3가지 형질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이 가나다 중에 뭔지를 찾아내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계교재에 있는 문항에서는 자, 형질 가나다가 있고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OX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의 형태만 가로 세로 축을 좀 바꿔놓은 모습이고 그래서 거의 문항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비분리를 인해서 태어날 수 없는 친구가 태어났다. 그런 상황인데 이 가나다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이 난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경험했던 친구들은 한 단계 난도를 높인 수능 문항에 그래도 접근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평을 맞춰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친구들이 너무 낙담하고 저 이렇게 막 공부도 못하는데 뭐 부모님에게 너무 부끄러운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능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대학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가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시험이지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의 쓸모를 측정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만약 선생님이 축구를 잘 못해. 그럼 나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선생님 축구를 못하더라도 다른 거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강의도 이렇게나 잘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의 어떤 쓸모, 다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쓸모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내가 뭔가 결격된 그런 인간이라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공부는 해서 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부가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자책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고 우리는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